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정프로입니다. 또 오늘 출고하는 차량 아우디 e-tron 55 모델입니다. 네, 이 차량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아우디가 만든 최초의 전기차이자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1억 2천짜리 차량이죠. 1억 2천짜리 차량 갖다 가성비, 이거 또 욕먹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건 실구매 가격이 1억 2천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프로모션 얘기로 시작하는 이 영상,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선 이 e-tron 55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아우디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정말 작정하고 만든 전기차였죠. 하다 보니까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 투자를 해서 정말로 아우디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마음 먹고 만들었던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부족한 게 단 하나도 없는 정말 호화로운 옵션을 자랑하는 아우디의 순수 전기 차량이죠. 차량이 정상 가격이 1억 2천이 넘습니다. 굉장히 고가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만족을 하셨던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 승차감이었습니다. 2.5톤이 넘어요. 2.5톤이 넘는데 2.5톤이 넘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체 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승차감이라는 건 단순히 예를 들어서 가속력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드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정숙한 걸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의 다양한 포인트의 승차감을 말할 수 있는데 전기차라는 특성상 일단 첫 번째 소음이 없죠. 두 번째 무겁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바닥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우디의 전기 차량들이 왜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회생제동에 있습니다. 전기차는요,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요. 이 물리적으로 모터를 굴리다가, 신호를 줘서 모터를 굴리다가 정차를 할 때 모터에 역토크를 주죠. 역토크라는 건 이제 역으로 저항을 줘서 이 다이나믹 브레이크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 다이나믹 브레이크에서 발생이 되는 힘을 배터리로 다시 충전하는 기능을 회생제동이라고 하는데,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을 썼었을 때 주행 거리가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기 차량들은 회생제동의 강도를 굉장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쫙 끌어당깁니다. 일예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안 밟고 이 엑셀 페달만 가지고도 차량을 구동하는 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밀고 있죠. 어떠한 얘기냐, 고속 주행을 하거나 장거리 주행을 했었을 때에도 운전자는 항상 발로 엑셀을 밟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도심에서 가다서다 하는 구간에서는 정말 울컹울컹거리는 부분들을 놓을 수가 없는 가장 큰 멀미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바로 그 회생제동이라는 건데, 이 전기차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전기차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덕분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지는 여러 가지 이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반자율주행, 자율주행, 이러한 기능들이 세계 정점 수준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거리 주행할 때 반자율주행 내지는 자율주행을 켜서 너무나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한 게 있다 보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과연 한국에서 자율주행만 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고 했었을 때 특히나 도심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 아주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 자율주행을 썼었을 때 주행감이 그렇게 경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율주행으로 차는 계속 가다서다 하겠지만 타고 있는 사람들의 승차감 같은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상관을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의 승차감을 내주기 때문에 자동차의 주행 거리나 편안한 장점으로만 봤었을 경우에는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탑승객에게 그다지 좋은 승차감을 제안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다 보니까 승차감과 고급감, 이런 부분들은 이 테슬라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이 전기차의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우디의 모든 전기 차량들은 일단 첫 번째, 얘네의 철학이 그래요. 이 안에 엔진이 들어가든 모터가 들어가든 자동차 자체 본연이 주행을 해야 되는 느낌들은 절대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철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구동을 엔진으로 하든 모터로 하든 자동차라는 게 가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과 기본기들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과 실질적인 이질감이 가장 적습니다.
적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더 실질적으로는 좋아요. 내연기관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하게 주행하기가 좋은데 거의 내연기관과 동일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굳이 다르게끔 해서 특출난 전기차만의 이러한 주행 느낌을 줄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누가 탔었을 때에도 이 차는 그냥 자동차구나, 굳이 전기차라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이 없겠구나 라고 해서 탈 수 있는 느낌을 주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 혁신, 이 기술의 아우디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라이닝에 녹 굉장히 쓸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지금 그러면 라이닝과 패드를 가지고 브레이크 제동을 거는데 이 기능을 회생 제동으로 합니다. 어떤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브레이크, 그 역토크를 줘서 배터리를 충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쭉 쓰게끔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돌아가는 힘에다 역으로 힘을 주니까 멈추게 되는데 그걸로 브레이크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 라이닝과 패드가 마찰해서 자동차를 세우게 되어 있지만, 아우디의 전기 차량들은 회생 제동을 통해서 제동을 합니다. 일상적인 범위 내에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격한 브레이킹, 사고를 방지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급제동을 걸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압력을 브레이크에 줬었을 때는 저 물리 브레이크가 전환되면서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수록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변화가 없으며 이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의 수명도 굉장히 길고 제동력도 아주 좋다. 이 부분은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한 번이라도 시승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차량의 계기판에 보시면 차징이라고 하는 게이지가 따로 나오는데, 회생제동을 쓸 때 이 차징이라는 게이지가 늘어나면서 충전, 일반, 충전, 일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차징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인증을 받을 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정말로 안타까운 주행거리를 인증받게 되었죠. 실 주행거리가 사실은 배터리 용량 대비 길진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인증을 덜 받았다 그래서 이게 2배 이상 3배 이상 가는 건 아닙니다만, 실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는 꽤나 많이 가고, 통상적으로 350, 400 정도는 지금 같은 계절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면서 갖추고 있는 전기 장치들, HD 매트릭스 LED,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마 시트, 마사지 시트,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 굉장히 갖추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쇄가 되는 거죠. 이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의 배터리 용량 대비 주행거리가 짧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그런 고급짐과 아주 이 편안한 주행감, 이런 부분들이 그 주행거리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은 상쇄를 시켜서 타보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생부터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다 줄 수 있는 매력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자동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동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진가가 바로 이 아우디 이트론이라는 모델에 그대로 녹아져 있거든요. 정말 내가 타는 느낌은 내연기관과 동일한데 전기차의 장점들은 그대로 다 가져와서 아주 편안하면서도 특출난 이러한 느낌을 주고,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정말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도 좋은 승차감을 내주다 보니까 만족을 안 하실래 안 하시기가 어려운, 말 그대로 이 시승이 답인 그러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뱅앤올룹슨 스피커, 발코나 가죽, 저 핸들 같은 경우도 A8과 똑같은 게 들어가고, 소재도 다 위에 대시보드 커버부터 여기 도어 캐치까지는 다 나파 가죽인데 시트는 발코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치스럽죠. 정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옵션들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차량인데, 실구매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2천이 넘는 차량을 가성비라고 표현을 드렸고, 이 차량은 지금 현재 Q8 이트론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서 나오게 될 예정이고 이미 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경된 Q8 이트론과 이 차량의 가격은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등급으로 했었을 때 1,000만원 차이지만 실제 실구매 가격에서는 더 엄청난 차이의 갭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전기차라는 포인트로 봤었을 때 전기차를 구매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오늘입니다. 어떤 얘기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를 가지고 있음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점점 평준화가 되죠. 지금이니까 해주고 있는 자동차세부터 해서 지금이니까 해주고 있는 충전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전기차의 장점들을 다 모두 누리실 수 있지만, 전기차가 보편화가 돼서 모두나
원튼 원치 않든 전기차를 구매해야 될 시점대 갔을 때는 이러한 혜택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전기차가 언제 가장 저렴합니까? 라고 하면은 오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타보십시오. 타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고 얘가 왜 이 차량을 이렇게까지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 정말 자신이 있는 차량입니다. 게다가 QA 신한 모델로 변경되기 전 마지막 라인업이죠. 이트론 55라는 모델은 23년형부터 다 굉장히 많은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 신차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거의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매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아우디의 많은 기술과 데이터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움과 함께 만들어진 차량을 정말 합리적인 금액대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의 주시면 이 이트론 몇 대 안 남았어요. 정말 몇 대 안 남아서 이 차 이후에는 좋든 싫든 QA 이트론을 구매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많은 고민하실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게 가성비예요. 쓰는 돈 대비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으로 봤었을 때 현재 제가 볼 때 장담컨대 이만한 차량은 없습니다. 꼭 한번 상담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꼭 시승을 함께 곁들여서 함께 해보시면 정말 많은 만족하실 거니까요. 많은 문의를 부탁드리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